안녕하세요. 역발상 경매하는 해커 고니입니다. 자, 오늘은 1억으로 두 달 만에 2억 버는 공장 경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억으로 두 달 만에 2억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역발상 부동산 경매 세 번째 물건도 만들고 보관도 하는 공장을 경매로 1억 투자금으로 딱 두 달 만에 2억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댓글로 경락자금 대출 연락처 요청을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90% 가까이 적극적으로 대출 진행을 도와주는 전환같이 코어가는 법무사 연락처 DB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공장, 월급쟁이인 일반인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영상 끄지 마십시오. 초보자도 따먹을 수 있는 공장 경매 지금부터 딱 30분만 투자하시면 가능합니다.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하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장 경매입니다. 가치가 있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장을 60 또는 70% 가격에 낙찰 받으면 얼마든지 80, 90% 가격에 매도 또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경기 어렵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공장 경매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이 강의를 보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4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공장 경매 뭐가 좋을까? 일단 경매로 사면 잘 아시다시피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허가에 대한 설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인허가 받고 운영 중인 공장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전용비, 대체 조성비, 개발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립되어 있는 공장을 사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자, 가치 있는 공장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 지리적. 자,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공장입니다. 왜? 물류 유통이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인근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IC, 고속도로와 8km 이내 위치에 있는 공장을 가치 있는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장들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상당히 좋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치 있는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가까운 메인 고속도로에 가까운 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물리적으로는 공장 물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공장 내부 높이가 6, 7m 이상을 얘기합니다. 높은 층고의 공장은 창고로서도 상당히 훌륭한 공장 가치를 가지고 되는 부분이고 물류를 높이 쌓아서 많은 양의 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기기 같은 그 물류를 이동시키는 호이스트가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의 공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최소 부지 300평, 건물 150평 정도의 공장을 팔기 쉬운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장 당연히 물류차 뭐 트럭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6m 이상 정도 되는 물리적 가치 있는 공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넓은 마당. 공장 넓은 마당은 왜 중요하냐면 그 물류 트럭들이 물류를 싣고 유턴을 하거나 다시 빠져나가거나 진입하기 위한 자유롭게 유동성을 가지기 위한 넓은 마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는 공장에서 일반 용도도 많이 있지만 중공업 지역 용도를 가치를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용 일반 공업 지역은 공장밖에 할 수 없지만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 토지를 선호하는 편이고 최소 분할 단위는 대략 500평 정도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가치 있는 공장을 살펴봤고요. 그럼 공장 경매의 주의사항, 이제 뭐 많은 공장을 보게 되면은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들. 그래서 공장 뭐 2억 남기려고 받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쓰레기 치우려다 보니까 3억이 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산업 폐기물이 많이 있는
공장은 엄밀히 조사를 하자. 그리고 관리비가 내지 않아 가지고 미납된 관리비가 뭐 몇천만 원 또는 억을 넘어가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감정가 대비 뭐 유찰 3회, 유찰 2회 됐다고 싸다고 무턱대고 잡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가는 어, 설명드렸다시피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고 믿지 말자. 우리가 조사하자. 이러시죠. 그리고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치 있는 공장이라고 앞에서 표현했지만 용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어떠한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 기관들의 공기관들의 공지사항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필히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자, 왜 법인일까? 왜 1인 법인 부동산을 자꾸 얘기할까? 답은 세금입니다. 자, 개인으로 받을 때에는 뭐 주거용이죠.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미만 뭐 50, 40%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대신에 법인은 어떠한가요? 2억 이하일 때는 10%, 2억에서 200억, 네, 양도세일 때는 20%밖에 안 됩니다. 3천억을 초과해도 25% 맥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무조건 부동산 1인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많이 남는다. 절세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물건 통해서 한번 1억으로 2달 만에 2억 남겼던 그 공장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오픈을 했고요. 공장을 검색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장을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고, 네, 공장 정도 선택해 주시고요. 지역은 대도시 위주의 뭐 경기 좋아하죠. 추가해주고, 그리고 부산 추가해주고, 뭐 인천 추가해주고, 뭐 광주 추가해주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괜찮겠죠. 네,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남, 그리고 뭐 부산, 뭐 경기도 김포, 뭐 창원, 네, 여주, 뭐 남양주, 화성, 포천, 경남 고성, 고양시 일산, 부산 강서구, 네, 다양한 공장 물건들을 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옵션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였던 1억으로 2달 만에 2억 벌었던 공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네, 경매대명이라는 경매 유튜버 분의 컨텐츠를 이용했고요. 물건이 좋아서 저도 인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김포 대곡면에 있는 공장이고요. 저 또한 간신부동산으로 네, 예전에 추가를 했던 물건입니다. 김포시 대곡면 송마리, 김포에 네, 공장이 많이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고요. 전체 뭐 700평 가까이 대지의 토지에 건물은 26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회차에 유찰되고 2회차에 3명이 들어와서 네, 77%의 낙찰 받았습니다. 살펴보면은 뭐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분 경매 되게 어렵다, 이게 지분 물건이다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분 물건은 맞아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도로 여기가 지분인 거지, 진짜 원래 토지는 뭐 100%다 나왔다. 도로는 여기 보시다 보면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장 이제 1번 779-9번지. 네, 온전히 100% 나온 484평. 네, 공장 용지이고, 앞에는 도로입니다. 779-12, 779-14. 이 도로를 어떻게 여기 인접하고 있는 공장 용지 주인들이 어떻게 공유해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분이라고 표기를 해둔 겁니다. 지분 경매와는 다릅니다. 대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히 인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전자지도 한번 볼게요. 공장은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뭐 일단은 쭉 네, 줌아웃을 해서, 자,
가까운 IC가 대곳 IC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서귀포 통진 IC가 보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3km IC와 그 다음에 간포 통진 IC는 6km, 8km 이내기 때문에 뭐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들어올 때 진입 도로에 대한 네, 넓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물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뭐 차량 두 대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겠고 저희 물건지가 이제 여기 부분인데 펜스가 쳐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안쪽인가요? 아, 이쪽이 되겠네요. 저 안쪽이 되겠네요. 네. 실사 임장하시면은 정확한 입지를 알 수 있죠. 이 안쪽에 대한 입지고 도로가 그렇게 크진 않다. 대신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정도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높이나 이런 부분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 물건지 아까 봤던 사진이죠. 들어가는 입구이고 초입구, 네, 도로 진입로이고 진입로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고 네, 앞에 폐기물들이 좀 보이죠. 이런 폐기물들을 얼마에 치워야 될지 꼭 폐기물 업체 두세 군데 전화해서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구두상으로 설명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실사까지는 어렵겠죠. 자, 문이 닫혀져 있고요. 네, 진입도로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부 사진이 오는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층고는 그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층고, 네, 여기는 뭐 부속 건물 같은데 그렇게 큰 높이 층고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여기는 뭐 가설된 부분 같고요. 천막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공장 컨디션을 한번 손품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층고는 없죠. 네, 본관 건물 내부 층고가 못해도 한 6m, 5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 시설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시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시설물들은 고철 비용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왜 주요 부품들은 이미 전 소유자들이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철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 대신에 낙찰받고 이전 소유자들께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 이 정도 기존에 있던 기기들은 가져가십시오. 시음 명도를 위해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네, 명도를 할 수가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싸게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시설들은 시원하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세입자 맞추거나 기존 임차인을 연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기 위해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들은 넘겨준다. 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입지나 이런 부분은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나쁘지는 않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공장 가동, 나동 전부 2150에 들어와 있고요. 주거용이고 주거용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 근저당 제일 빠른 저당 근저당 압류 강압류 볼 때 2018년 12월 5일입니다. 그죠? 5일이고 2020년 8월 12일 맞나요? 18년 7월 30일 뭐 전입이 빠르다고 하지만 조용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월 5일.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 없는 물건 같고요. 그럼 이제 시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대곡면 송마리. 네, 550평, 700평 가까이 된다. 그리고 건물은 250평 정도 된다. 라고 파악을 하시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고 김포시 대곡면의 매매, 공장 창고, 매매가 전체, 면적 전체를 네, 살펴봅니다. 살펴봅니다. 여기가 송마리 인근 부분이고요. 매물 목록을 한번 봤을 때, 자, 어떤가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평당 280만 원이다. 자, 평당 330이다. 신축이죠, 여기는. 저희는 신축이 아니죠. 신축 같은 경우에 좀 더 비용이 높겠죠. 자, 평당 300이다. 여기도 신축이네요. 왜 이렇게 세 개 많죠? 자, 15년 된 거 한번 봅시다. 자, 평당 260이다.
자, 25년. 자, 평당 200만 원이다. 오케이. 저희는 뭐 보수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잡죠. 200만 원 정도 잡고요. 그럼 한번 시세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키고, 평당 200 잡고, 자, 곱하기 몇 평이었죠? 되지? 자, 547, 550,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11억 정도 나오네요. 상당히 보수적인 가격입니다. 그죠? 저는 진입로도 좋았고, 상당히 보수적인 가격으로 11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분이 8억 7천에 낙찰을 받았고, 저희가 보수적인 가격 11억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네, 9억에 받아서 11억, 2억을 바로 남겼던 물건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입증은 그 다른 경매 사이트에서 네, 이런 식으로 11억 5천에 두 달 만에 매도했던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물건 실제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낙찰가는 8억 7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7억 7천3백만 원을 가량 받았고요. 실제 투자는 1억 더하기 취득세 법인이기 때문에 4.6%, 그리고 매도가 11억 5천이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기간 총 2개월이었고요. 시세차익은 세전 2억 7천7백이었습니다. 세후라고 하더라도 약 2억 이상 차익을 거둔 물건입니다. 자, 어떤가요? 너무 쉽나요? 이제 일반 직장인인 우리도 내 공장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1억이라고 얘기했지만 투자금이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 뭐 그 이하 투자 가능한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생각만 하는 동안에 경매 사이트 검색해서 공장도 찾아보고 엉덩이를 바로 떼서 임장도 가보십시오. 경매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원도 2년 넘게 다녔지만 남들 다 아는 아파트 경매 경쟁에 지쳐서 힘들었죠. 이제 남들 안 하는 경쟁이 덜한 공장 경매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번에는 틈새 토지 경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제일 빠른 역발상 경매 지식 정보 받아보십시오.